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서희TV 최서희입니다. 수능 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 쌤서희TV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2028 변화하는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특히나 국어에서 문학은 변한 게 없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문학이요 되게 안정적으로 그대로 가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 안에서 변주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변주되는 지점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어휘 무시하지 마라. 네, 제가 이렇게 좀 핵심 어를 뽑아봤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생 때 수능을 준비할 때는요, 어휘 문제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어휘를 위해서 한자성어 따로 외우고요, 막 속담도 따로 외우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그런 어휘 문제가 자취를 많이 감췄었죠. 독서에서 어떤 사전적 정의나 문맥적 의미 정도는 나왔었지만, 정말 사자성어라든지 관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묻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2028 수능 국어 예시 문항에서요. 여러분 관용적인 표현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세트 구성은요 그대로 갑니다. 현행 수능도요 4개의 세트에 17문항 있었고요. 이제 변화하는 2028 수능도 역시나 예시 문항에서 4개의 세트 보여줬고 15문항으로 마이너스 2문항 있었지만 뭐 그거가 이 문항 자체가 준 것이 큰 틀에서는 뭐 큰 변화라고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큰 틀의 변화는 없어. 그건 인정. 근데 하지만 속담, 관용어, 관용적 표현 같은 거 그리고 한자성어 이런 걸 앞으로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따 문제 같이 봐볼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독서나 뭐 다른 과목뿐만 아니라 이 문학에서도 교과서 학습 활동 형식의 탐구하는 형식의 문제가 보였다라는 것. 요 두 가지 정도를 변화하는 지점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어떤 갈래에서 나왔는지를 먼저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4개 세트고 첫 번째 고전소설 남영로의 옥루몽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고요. 사실 여러분 예비 시행은요. 어떤 작품이 출제됐어 이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식으로 세트가 구성됐어 어떻게 갈래 복합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 어떤 문제 유형이 나왔어 이런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는데 우리 갈래 복합 세트가요. 고전 시가랑 고전 수필 일반적으로 시가와 수필 현대시와 수필 묶어내는 방식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소설 한 작품 도요새에 관한 명상 나왔고요. 현대시가 여러분 이것도 하나 체크를 해둘게요. 일단 현대시 2개의 작품이 한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것은 매우 익숙하지. 근데 거기에요. 가라고 해서 길지는 않았어요. 근데 시 관련된 이론 설명글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보기가 좀 길어진 버전, 보기가 길어진 버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일단 이 예비시행 문제가 보내주는 시그널을 딱 잡아보면요. 어쩌면 과거 몇 년 전에 이런 유형의 세트 구성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트 구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요 이론을 잘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좋아. 왜 좋을까요? 그렇지 가에서요 이미 그 이론을요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네 사실은 지금도 보기박스 안에서는요 이런 문학 작품 관련된 이론 개념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그래서 보기가 가로 들어갔구나 또는 보기가 좀 더 길어진 버전으로 설명을 좀 더 풍성하게 해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거에 근거해서 이걸 울타리 삼아서 나와 다작품을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목해볼 문제 총 3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요. 현대소설에서 41번 문제입니다. 이게 이거 이렇게 변화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이제는 수능 국어를 위해서는 한자성어나 속담이나 격언이나
이런 어휘와 관련된 부분의 공부를 좀 더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그런 시그널로 잡아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있습니다만 현재 주어진 41번을 한번 봅시다. 41번에 보면요. 지문 안에 여기 A 부분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빈대 잡겠다고 초가상간 태우겠다는 이 부분에 이제 밑줄 딱 그어 놓고요. 물어봅니다. 한 장정이 A를 인용했어. 요렇게 A를 이 말을 인용해서 전하고자 하는 의도 뭐예요? 지금 이거 관용적 표현이잖아. 우리 잘 아는 속담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 무슨 의미야?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걸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야? 1번이에요. 이렇게 바로 나온다고. 자, 이게요, 겉으로는 뭔가 내용을 물어보나 싶지만 사실은 밑줄 친 부분에 어휘력을 물어보는 혹은 관용적 표현과 관련된 의미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학 주목해볼 문제 역시나 이 현대소설에서 뽑아봤는데요. 4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야? 교과 융합 수업의 무슨 모형? 학습 활동 모형. 선생님 저는요 이런 학습 활동 모형이 조금 낯설어요 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교과서가 진짜 좋은 소스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문학 작품만 보지 마시고요. 뒤에 학습 활동, 적용,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거기에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문제 답을 한번 쭉 써보세요. 그러면 이런 학습 활동 모형이 머릿속에 좀 그려질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나 교과 융합 수업이다라고 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글을 여기 줬어요. 사회 생태주의와 관련된 얘기를 끌어온 거거든요. 근데 그것과 문학 작품을 연결지어서 융합해서 한번 의미를 읽어봐 라고 했을 때 선지 하나만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공장의 오염물질이 새와 물고기뿐 아니라 어민의 삶도 위태롭게 한다는 설정에서 저 작품 제대로 읽었는지 물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환경오염을 자연에 대한 훼손으로 보는 관점을 넘어 사회 문제로 확장하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사회 생태주의와 관련된 보기 설명을 끌어와서 이해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학습활동 모형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기본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 충실하고 그리고 그 학습활동에서 주는 것들을 배경 지식처럼 우리 기존에 익숙한 보기의 정보처럼 활용해서 문제 푼다면 답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자, 오늘 주목해볼 문제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가나다 이렇게 세트가 구성되어 있고요. 있었고 나, 다 여러분 이게 나, 다네요. 가에는 설명글이 들어가 있고요. 나와 다에 이렇게 구체적인 현대시 작품을 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나, 다 이해니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지금 가에 근거해서 읽어봐라는 거죠. 가에 어떤 내용, 시에서 시간과 공간의 화자의 경험이나 기억이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형상화된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구체적으로 나타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상화되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배경으로 기능한대요. 뭐가요? 시간과 공간이. 자, 그러면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쭉 주고 나서 기억에 밑줄 그어져 있죠. 저 요 기억을 한번 보시면 시간과 공간의 감각적 이미지화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그 감각적 이미지화라는 것, 시공간을 감각적으로 나타낸 것, 그것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나다 작품, 현대시 작품을 이해해봐 라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주 낯선 유형은 아닙니다. 자, 보기 박스에 줄 법한 내용을 가글로 설명문으로 뽑아냈다. 조금 길어진 보기의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충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정리해 볼게요. 어휘를 무시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후의 문항들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예시 문항에서 보여준 방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자, 성어, 속담 등과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고 따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학습활동 형식의 문제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 유형에 당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 세트처럼요. 확장된 길어진 보기 형식을 글로 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걸 울타리 삼아서 구체적으로 나다 작품을 살펴보면 되겠다. 이해됐어요?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봐야 할 변화하는 지점은 큰 틀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요. 제가 구체적인 작품 해설, 문항풀이 영상도 순차적으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틈틈이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짠! 오늘 쌤서희 TV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 수능국어 1등급으로 가는 지름길을 제공합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